이제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하고 혹시 올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예, 사실은 2018년과 2019년을 비교를 할 때 세법이 어떻게 바뀐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면은 표준공제 금액이 약간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세율을 정하는 그 세율 테이블이 약간씩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 크게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보다는 이 텍스 프리페어러의, 그러니까 회계사의 듀 딜리전스, 회계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은 받는 크레딧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 크레딧이 예를 들어서 earned income 크레딧이라든지 한국말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리고 child tax 크레딧,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 17세 미만일 경우에 주는 크레딧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비하고 관련해서 학비를 내는 대학교 이상의 자녀분들한테 내는 학비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텍스페이어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확인하는 것이 그 자녀가 본인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고 본인과 같이 거주하시는 거가 맞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것을 회계사의 듀 딜리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듀 딜리전스가 생긴 거가 이제 2017년 텍스 이어부터 생겨가지고 회계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지금도 여기 조지아의 한인 회계사협회에서 그 부분을 같이 우리가 디스커스를 하고 왔는데, IRS 최근에 이제 보면은 회계사들이 이런 듀 딜리전스를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을 하러 불시에 나와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IRS에서 이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로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사무실에 오신 어느 해보다도 올해 회계사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자료를 받으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은 회계 사무실에 오실 때 2번 발걸음하지 마시고 한 번에 그 자료들을 잘 챙겨 오셔야 되니까 그 자료들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본인의 자녀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회계사한테 평생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등록등본 사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권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이름이 써있고 아이들 이름이 같이 써있으니까 여권에 부모님이 본인의 친부모님이라고 하는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회계사한테 만약에 내가 이 회계사하고 처음 만나는 거다라고 무조건 갖고 오지 않으시면은 그 일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럼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나하고 그것도 6개월 이상 같이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하신 상태인데 아빠가 거의 자녀분들을 부양을 하고 있는데 사는 것은 엄마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돈을 대줄지라도 엄마하고 산다고 하면 어머님이 부양가족을 클레임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 우선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것도 6개월 이상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6개월을 나와 살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명한 거를 IRS에 보내는 게 아니라 회계사한테 주는 겁니다. 회계사가 그거를 자료를 스캔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회계사가 세금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표시를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이 사람이 아이를 아버님이 클레임을 했었었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클레임을 하더라. 그런 뭔가 매년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변화라는 것도 회계사가 IRS에 세금 보고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득 금액인데
소득 금액이 자녀가 2명이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 금액이 되지 않으면은 리저너블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소득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 역시 회계사가, 이것은 뭔가 코렉트한 넘버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표시를 해서 IRS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회계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께서 회계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셨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서류 같은 것들을 주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보고 못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이분이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컴플리트하지가 않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감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십니다. 저희가 못 해드리니까 그거 안 주시면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기분 상해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작년에 줬는데 올해 또 줘야 돼. 작년에는 나와 살았지만 올해는 나하고 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3자가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트랜스크립트가 있겠죠. 성적 증명서. 성적 증명서에 보면은 그 아이가 그 학교에 등록이 돼가지고 어느 기간에서부터 어느 기간까지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주소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주소와 부모님의 주소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사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세금 보고하던 당시에는 다른 주소에 썼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성적증명서에 중학교 거 5개월, 고등학교 거 5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6개월이 안 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컴플리트하지 않은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내도 둘 다 합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2개 학교에서 다 뛰어다 갖다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강보험을 들으셨다면은 그 건강보험에 그 부모님 이름과 디펜던트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건강보험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같은 주소에 산다고 하는 증명은 아닙니다만, 그건 아닙니다만 보조적인 자료로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아이들 이름으로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뱅크 어카운트가 있다면은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아이들 이름과 주소가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건 제3자가 증명해 주시니까 아주 좋고요. 심지어는 그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메디컬 레코드를 띄면은 그 메디컬 레코드에 아이의 이름과 그리고 주소가 다 표시가 되니까 그 주소와 부모님의 주소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띄워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자녀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부모님 주소에 같은 주소로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함. 이렇게 해서 서류를 사인해 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회계사들이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스캔을 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라고 IRS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좀 게을리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혼납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감사에 대한 공지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사님들이 아마 어느 해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런 자료들을 챙기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손님들한테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미리 다 매년 합니다만 이렇게 통보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은 아예 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서류를 챙기실 때 꼭 같이 챙기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세금에 관한 것들은 거의 내용이 바뀐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은 오바마 케어하고 관련해서 그 제대로 된 건강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내는 항목이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더 이상 그 항목이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페널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